초심자분들은 절대로 비투는 하지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해봤고,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됐는지, 내가 얼마나 안정적인 시드와 여윳돈이 있는지가 중요하지,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기회라는 건 망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투자를 할 때 내가 모아놓은 돈 가지고 뭐 투자하고 그것으로 만약에 손실이 난다 해도 물론 속은 상하죠. 네. 근데 비투 하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비투 하다 보면 손실이 났을 때 그만둬도 계속 갚아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그게 더 진짜 마음이 죽어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비투는 지옥이죠. 네, 비투 레버리지 투자 또, 네, 그거는 초심자분들은 절대로 비투는 하지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해봤고, 부끄럽지만 저도 은행에 그 2017년이었나요? 그때 의사 면허증 보여주고 그 대출 어디까지 되냐, 1억 2천까지 된대요. 그걸 풀로 받아서 그거를 다 한 2종목에 다 집어넣었는데 너무 후회되는데, 이게 내 돈을 100% 투자하는 것도 문제고, 제 생각엔 자기가 초심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가진 지금 여윳돈 그리고 10% 이하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분할 매수를 하지 않고 올인 영끌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게 액션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대응할 수가 없거든요. 리밸런싱 포트폴리오가 애초에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감정만이 남게 되죠.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행동과 계산과 통제를 할 수 없으면 우리 인간은 감정만이 남게 됩니다. 그 감정은 인간을 계속 괴롭혀요. 너 왜 그랬어? 그랬으면 안 되는데 왜 그랬어? 근데 이미 떨어지고 있는데, 물려 있는데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루 종일 앉아서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우울해지는 것밖에 없는 난 바보 같은 짓 했어. 네. 후회하는. 네. 더 빚을 만들 수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남은 거는 지인한테 빌리거나, 아니면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엔 회사 돈을 횡령까지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상황이, 자기도 처음부터 그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네. 처음부터 계획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단계적으로 됩니다. 조금씩 길에서, 정로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그렇게 되는 경우들. 그래요. 그래서 투자는 무리해서 하면 안 된다. 근데 그 레버리지 쓰는 분들의 논리를 보면, 지금은 이렇게 장이 올라갈 때, 아니면 이 종목이 올라갈 때는 레버리지 써서 이익을 극대화해야지만 돈을 모을 수 있어, 돈을 벌 수 있어, 이런 얘기. 나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은 종잣돈을 크게 불리려면 이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되게 유행한 어떤 그 트렌드가 있었죠. 한 번은 올인을 해야 된다. 가진 게 흙수저가 부자가 되려면은 퀀텀 점프가 필요하다. 한 번은 한 종목에 올인을 해서 5배, 6배 이상의 수익을 내야 다음 클래스로 넘어갈 수가 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고수라면요. 근데 이게 가능한 사람들은 적어도 재무제표를 충분히 다 통달하고, 주식 투자에 대한 굉장히 냉정한 자기의 퀀텀 데이터, 그리고 여러 가지 스스로에 대한 복기나 이런 자료, 굉장히 재무나 회계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 제가 볼 땐 최소한 한 7, 8년 이상, 그런 분들이 아니면 초심자들은 어림도 될 수 없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론입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 최근 3, 4년만 봐도 급등주나 엄청 그 추세는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있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됐는지, 내가 얼마나 안정적인 시드와 여윳돈이 있는지가 중요하지,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기회라는 건 망상에 불과합니다. 올인이라는 건 언제나 그만큼의 리스크를 포함하고 있는 거고, 거기서 실패했을 때 고수들이나 충분한 여윳돈이 가지신 분들은 부자들은 얼마든지 재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빚과 레버리지와 영끌을 한 사람들은 단두대에서는 신정으로 이게 아니면 나는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승부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투자가 아니라 목숨을 건 승부예요. 그러면 결과는 처참하죠. 성공을 하면 감정만이 남겠죠. 굉장히 끌어오르는 도파민과 흥분, 엔돌핀이 남겠죠. 근데 그 사람이 다음번에도 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몇 번의 로또를 맞아야 이 사람이 원하는
그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성공을 기적적인 확률로 했다고 치더라도 그 마약 같은 도파민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아 이제부터는 안정적으로 분산 투자를 해야지 이럴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이번에 한탕 했으니까 10억 벌었어? 2억 시드로 5억을 벌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안정적으로 부동산 사고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더 위험한 투자에 빠집니다. 한 번만 더 튕기자. 네.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 2017년에 1세대 비트코인 부자들이 지금까지 부자가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비트코인 저는 이런 표현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비트코인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신흥 젊은 부자가 됐지만 어마어마한 속도로 재투자를 했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다시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파민에 중독되지 않고 나한테 맞는 투자 방법, 그리고 본업에 집중하는 방법, 그리고 투자와 본업의 밸런스, 내가 어느 정도는 가치 투자를 스스로한테 하면서 내 본업에 집중하고 어느 정도의 여윳돈은 이렇게 굴려야겠다라는 냉정한 어떤 분리가 필요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이제 시장이 좋아서든 어쨌든 종목 선택을 잘했든 수익이 잘 나와.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나오는데. 직장 그만두고 전문 이 투자자가 돼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또 들어가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더라고요. 코로나 때 시장이 팍 올랐을 때 직장 그만둔 사람들이 꽤 된다고 뉴스 기사 나왔었잖아요. 지금 다들 아주 좀 힘들어한다. 이런 또 후속 기사들도 있고. 멀쩡하게 대기업 다니시다가 심지어는 공무원 하시다가 코로나 때 근로소득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전업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2022년 초반에 굉장히 많이 그렇게 전환하셨죠. 그래서 정확하게 1년 후에 2023년에 저희 병원으로 오시는 비율이 굉장히 늘어났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대세 상승장에서 얻은 수익을 본인의 실력으로 착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 글쎄요, 이게 내가 수익을 내고 내가 실력이 있다. 내가 어떻게 보면은 평생을 내가 노력하고 전공하고 내가 했던 몇십 년 동안 내 했던 본업보다 내가 주식에서 더 나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건 만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사람은 본인이 실패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실패를 했더라면 지금이라도 그거를 조금 복귀하시고 인정하시고 주변 사람들하고 그거를 다시 극복할 방법에 대해서 오픈 스페이스에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 스스로 자신감 아니면은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냉철한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 냉철한 기준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굳이 내가 전업을 하시고 싶다. 그럼 최소한 4년 이상 꾸준한 그 근로소득 이상의 수익을 매달 나오셔야겠죠. 그 사이클에 상관없이. 그리고 본인이 전업을 하면서도 내가 대인관계나 다른 사람들 대하는 태도에 아무 문제가 없고 내가 하루에 되게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서 규칙적인 시간에 운동하고 그리고 가사나 육아, 일, 내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런 게 확실하다면 나는 전업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투자에 대한 수익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스스로 약간 자기 과시를 하시거나 아니면 약간 좀 오만해지신 분들, 그런 어떤 분들은 스스로 이게 자기가 좀 어떻게 보면 깨닫는 시점이 분명히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진짜 아까 레버리지 빚을 통해서 투자하셨을 때 성과가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의 심리는 참 죽을 맛이죠. 1억 2천 의사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면허증 담보대출. 그때 제 전재산 2억 5천 정도 있었고 면허증 담보대출 1억 2천 해가지고 거의 한 3억 8천을 연끌해서 딱 세 종목에 레버리지도 쓰고 이렇게 다 했는데요. 그게 80% 손실을 봤을 때는 저도 자신감이 있었죠. 저도 처음부터 주식을 그렇게 연끌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죠. 짜잘짜잘하게 수익을 보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냉철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정신과 의사니까 멘탈 관리는 된다. 그리고 연대의대 나온 내가 무식하다면 도대체 누가 주식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랬기 때문에 더 크게 실패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기확신과 긍정격화가 너무 과도하면 측뒤압이 마비됩니다. 측뒤압이 마비되면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네. 측두엽이라는 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받아들이고 공감하는 능력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자기 아집이 너무 강한 경우에는 우리가 경주마처럼 시선이 이렇게 좁아진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측두엽이 마비돼서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멈추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내가 하는 일이 반드시 맞는지, 내가 하는 투자가 맞는지, 이게 확실한지 적어도 20번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게 사실 투자로 돈을 번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정말로 개인 투자자가 그렇게 초보자가 그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좀 늘리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든 아니면 또 환자분들의 경험을 통해서든 얻으신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앞에 보이는 그 길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느꼈을 때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투자를 더 잘하세요. 아, 네. 본업에 대한 자신감, 내가 본업으로 충분히 이만한 돈을 벌 수 있고 주식 투자로 인해서 내가 손실이 나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가정의 안정, 그리고 내가 지금 정서적으로 굉장히 단단하고 불안하지 않고 다른 어떤 우울감이 없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경제적 안정감, 정서적 안정감, 가족이나 대인관계의 안정감, 이 세 가지의 안정감을 가진 분들이 투자도 잘합니다. 그런 분들이 중장기 투자자로서 굉장히 성공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분들은 무리할 필요도 없고 무리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작은 위기가 온다고 해도 이 정도 위기는 충분히 장기적으로 롱텀으로 볼 수 있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분들은 오히려 본업에 더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본업과 투자의 비율이 9대 1을 넘지 않으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돈도 돈이지만 내 시간과 에너지를 하루 종일 스마트폰으로 주식에 이렇게 꽂혀 있는 사람들은 본업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근태 문제 생기고 직장에서 저 같은 경우는 잘렸죠. 그러니까 내가 본업으로 돈을 버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투자로 해서 돈을 버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그 비율은 9대 1이고요. 내 본업에 더 집중하고 가치를 두시고 정서적 환경적 안정성이 되신 분들이 장기적으로 주식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수익률이 되게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그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오르는 상태에서 계속 조금씩 야금야금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지켜본다면 시간을 이렇게 보낸다면 이게 즐거움이 있을 텐데 막 이러잖아요. 내리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러한 가운데서 보다 보면은 이 버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가 정말 어렵다, 어려운 것이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여유, 소위 존버한다. 마이너스 나서도 존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답이기도 하네요. 여유가 있다면. 사실 존버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첫 번째는 현실에 대한 집중력, 내 본업에 대한 집중력. 두 번째는 망각 능력입니다. 내가 주식에 지금 물려 있다는 자체 그 사실까지 잊을 수 있으셔야 돼요. 제 주변 분들 중에서 지인들 중에 가장 이번에 투자에 최근 1년 동안 가장 성공하신 분들은 2023년, 그러니까 1년 한 2개월 정도 중에 미국 주식을 좀 많이 들여가셨는데요. 별로 고민하지도 않으셨어요. 여윳돈을 가지고 그 돈이 꽤 큰 돈이었는데 그 돈으로 테슬라가 저점일 때, 구글이 저점일 때 사셨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주식을 그분은 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일이 너무 바빠서. 해외에 왔다 갔다 하시는 동에 그리고 이분은 주식에 대한 어떤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아니까 자기가 많이 보고 많이 확인할수록 이거를 손절을 하거나 혹은 익절을 하거나 그 판단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나는 주식을 못하니까 6개월에 한 번만 이걸 확인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고 그분은 어떻게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강제 장기 투자가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뭐 테슬라가 또 고점을 찍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그때야 드디어 한번 확인을 하고 그때 뭐 이익 실현을 하시고 사실 그런 방식이 초심자에게는 가장 건강하고 수익이 높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미국 주식은 그게 통하는데 한국 주식은 아니다. 단기 투자를 해야 된다. 왜 그냥 올라갔다 그냥 갑자기 올라갔다 갑자기 빠지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 방법은 한국 주식에는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원장님도 네. 세 종목에 그렇게 몰빵하고 네. 시간의 힘에 버텼는데 결국 마이너스 80이잖아요. 네, 한 종목 한국 주식장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솔직히 말해서
초심자분들이 한국 주식, 아니 물론 투자해야죠. 근데 투자를 해야 된다면 정말 안전한 비중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네, 진짜 그 쌀 때 네. 모두가 다 그러니까 사실 쌀 때라는 얘기는 많이들 그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하락해가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울 때라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네네네. 피 흘릴 때 네. 소위. 근데 이럴 때는 못 사고 사람 심리가 막 올라가서 막 난리가 난 뭐 2배 벌었어 3배 벌었어 이런 얘기 들렸을 때 들어가게 되는 이 사람 심리. 그래서 결국은 또 반복해서 후회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그런 불타기를 하는 이유가 궁중심리고, 궁중심리에 흔히 현혹되는 건 자기에 대한 집중력과 그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처럼 억지로 피하려고 하면 더 얻어맞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농사를 지을 때,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수험 공부를 할 때,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쉬운 방법, 지름길로 서울대에 가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가 면역력과 회복력,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듯이 주식 실패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고 내가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부자가 되신 분들도, 굉장히 현명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예전에 저처럼 다 이런 시기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단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현명한 투자자 구루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실패를 해야, 농사를 몇 번 말아먹어 봐서야 풍년이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여건과 아무리 좋은 상승장이라도 내가 초보자면 남들이 올라가는 그 전 반도 안 돼서 팔고 다시 고점에 집어서 또 마이너스를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대세 상승장은 초심자에겐 별로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초심자는 어차피 그걸 못 기다리고 팔았다가 꼭지에 사서 또 손해를 봐요. 하루에 단타를 여러 번 치다 보면 하루에 하한가를 2번 맞는 것도 초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라 내가 충분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안정감, 그리고 그 재무적인 어떤 지식, 주식에 대한 어떤 충분한 공부를 한 후에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목표지, 당장 내년에 부자가 되는 게 목표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단계를 쌓아서 부자가 돼야지만 이걸 하루아침에 잃거나 무너질 일이 없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예전에 영어 공부하고 할 때 네. 항상 했던 것이 만시간의 법칙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만시간은 공부해야 그 다음에 탁 아니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네. 적어도 그 정도의 시간과 그 시간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경험들이 축적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그 전문가로서 혹은 그 뭐라 그럴까요? 실력자로서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정도 가지 않을까? 그럼 그 전까지는 상당히 몸을 조심하고 그래야 되는 게 맞긴 한데, 근데 바로 부자가 되고 싶어서 돈을 벌고 싶어서 무리를 하게 돼요. 괜찮습니다. 저처럼 크게 한번 실패하고 인생의 나락을 경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게 신중해집니다. 그걸 안 하고 해야죠.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듣고 꼭 이게 불이 뜨거운 걸 만져봐야, 남들처럼 나락으로 가봐야 이걸 경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유튜브의 순기능이 이런 거라고 봅니다. 저 같은 어떻게 보면 신중하고 소심한 사람도 이런 그 도박적인 투자를 해서 나락을 간 경험이, 인생의 모든 걸 다 잃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걸 보시는 우리 머니톡 시청자분들은 꼭 본인의 어떤 이런 과도한 자기 확신을 한 번 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그러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신 후 이제 다시 지금도 간혹 주식 투자 하시잖아요. 네, 그럼요. 어떤 식으로 투자 철학이랄까, 투자 패턴이 바뀌셨는지 궁금해요. 예전에는 종목을 제가 선정을 해서 종목 투자를 했습니다. 주로 2-3 종목에 올인을 했죠. 지금 그때 경험을 통해서 한번 크게 인생의 쓴맛을 본 이후엔 ETF라든가 지수 투자, 아니면 분산 투자, 그리고 주식에만 투자하지도 않아요. 주식, 채권, 금, 석유, 아니면 달러, 이런 식으로 최소한 5개의 섹터를 나눠가지고 약간 분산을 하고요. 원래는 채권이나 이런 현물에는 전혀 투자를 안 했어요. 금이나 이런 거에는. 네. 근데 그런 쪽으로 굉장히 안전을 리스크 해지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종목을 투자하는 것도 제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최대한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전히 주식에 대해 굉장히 초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위 10, 코스피 상위 10개, 나스닥 상위 10개, 아니면 다우존스 10개,
뭐 아예 다우존스 상위 10개 DIA 펀드라고 묶어놓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만 투자하지 제가 어떤 종목을 발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큰 어떤 수익을 바라고 우리 보통 중소형주라든가 아니면 어떤 테마주 같은 거를 뭐, 선택하는데 그러지 않고 안정적 위주로 투자를 하신다. 옛날과 가장 달라진 점 하나라면 2017년에 그때 모든 걸 잃었을 때는 여기서 5배, 10배를 안 먹으면 나는 망한다. 나는 근로소득으로는 강남에 집을 못 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절벽 끝에 있었죠. 근데 지금은 1년에 7, 8%만 벌어도 나는 언젠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믿는다는 거죠. 저는 그때는 아무것도 뭐 스스로를 굉장히 열등감에 빠졌고 자존감이 낮았지만 지금은 제가 자존감이 높고 내 본업으로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무리해서 리스크를 걸지 않아도 투자 수익으로는 1년에 7, 8%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만 구성해도 저는 언젠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몇 프로 수익률을 얘기하면은 아예 생각 안 해본, 많이 벌수록 좋지.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결국은 좀 위험한 투자, 기준이 없는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크게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하여튼 우리 박종석 원장님 정말 뼈저리게 경험을 통해서 얻으신 어떤 배움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신 우리 가족분들 비슷한 환경에 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가장 어려웠을 때의 그런 환경. 네. 내가 한 잘못이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시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어쨌든 자산을 늘리고자 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명절도 왔으니까. 네. 지금 사실 주식 투자 때문에 손실로 힘들고 자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저는 너무 과도한 자책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그 불안이 여러분 1년 후, 3년 후의 성공으로 또 행복으로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불과 6년 전에 모든 걸 잃고 정말 뭐 죽음까지 생각했을 정도로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좌절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서 조약돌처럼 하나하나 쌓아간다면 저는 그런 믿음으로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2030 청년 여러분도 그렇고 다른 어떤 중장년층 여러분들도 오늘의 실패를 너무 집착하거나 과거에 되새김질 하지 마시고 항상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걸 아주 작은 거라도 실천하면서 스스로 쌓아나가는 습관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성공하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